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날이 또 추워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오늘 날씨, 주말 날씨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텐데요.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지에는 최대 20mm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중북부 산간에는 30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이 비슷합니다. 서울 6도, 대전 13도, 부산은 19도 예상됩니다. 네,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주말 동안 서쪽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부는 오전에서 오후 사이, 영동은 오후에서 밤 사이가 될 텐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가 쏟아지니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과외 폭행입니다. 이 무료로 학습 코칭을 해주겠다라면서 접근한 이 과외 선생으로부터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당한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과외를 해주겠다더니 학생을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난 13일 이 수능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과외 학생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신은 2024학년도 수험생이다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요. 이 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어떤 일인고 하니 이 A씨는 수능 이후에 이 입시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던 중에 무료로 학습 코칭을 도와주겠다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절박한 마음에 먼저 연락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을 좀 만난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던 이 A씨. 끝내 무료 학습 코칭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외 선생을 자처한 B씨가 2달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 이 학습 코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학생을 설득해가지고 무료 코칭을 시작했는데 네.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네, 처음부터 이 과외 선생 B씨가 A씨한테 숙제 안 해오면 체벌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A씨가 숙제를 성실히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외 선생님 B씨가 갑자기 A씨한테 휴대폰 검사하자 이러면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휴대폰 사용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라고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좀 맞아야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씨의 허벅지를 나무 막대기로 무려 15회 이상 지금 저렇게 됐어요. 저렇게까지 피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혹하게 때렸다는 거죠. 아이고. 아니 피해를 입은 학생의 충격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사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에 대한 과외 선생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체벌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동의 미성년자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들 모두 다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도 상해 진단서 발급받을 만한 이 상해라고 하면 상해죄도 함께 성립이 됩니다. 이 A씨는 처음에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 피멍 사진도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런 멍은 살다가 처음 본다. 이 정도 멍이면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에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무료 저건 아니죠. 과외 해주겠다고 접근한 목적이 이거였나 싶을 정도인데요. 맞아요, 예, 자신의
폭력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또. 네. 네. 야,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무료로 네.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금리 인하입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시점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이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점점이나 혹은 그 근처까지 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시장은 사실상 긴축이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연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치고 이 연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에서 5.50%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연준은 지난 6월과 9월 또 11월에 금리를 총 3차례 동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온 만큼 이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 쏠린 상황입니다. 증시가 환호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빼고는 다 올랐던데.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금리를 내느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요.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 당장 내릴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인상 압박 요인은 하나 덜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또 유가미 또 누적된 비용 인상 압박 등으로 물가가 급등할 경우에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한은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에 내년 2분기쯤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 등의 변수가 없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뒤인 이 내년 7월쯤에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외신 보니까 한 3번쯤 내릴 것이다 이러는데 네. 아유 모쪼록 하여간 내년에는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좀 내려가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주차 제한입니다. 무주택, 이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서 수입차부터 고가의 국산차까지 많아지면서 이 아파트 측은 차량 가격에 따른 주차 등록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이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주차 등록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LH 아파트가 단지 내에 붙인 공고문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공고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임대주택 내의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LH 주차 등록 기준 차량의 가격은 3,683만 원 이하라면서 기존에 등록됐던 차량이더라도요. 고가로 추정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량 가격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건데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전에도 우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LH와 이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총 61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의 경우에는 이 보유한 차량가에 무려 9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이 주차 제한에 공지한 공고문을 올린 이 글쓴이 CC는요. 실제로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고가의 차량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고가의 외제차부터 신형 차종까지 다양했고요. 이 차량들의 대체적인 가액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이 기준 가액을 훨씬 더 상회한 금액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꼼수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주 좀 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청약을 아예 못하게 이제 해버린다든지 네. 쎄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틈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얄미워요. 얄밉습니다. 네,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군인은 호구입니다. 이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군 장병들에게만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더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종종 이제 식당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을 만나서 내 아들 같은 마음에 밥값을 대신 결제를 했다. 뭐 이런 훈훈한 사연을 제가 들어봤어도 이건 반대거든요. 군인이라 3,000원을 더 내고 밥을 먹어라? 네.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무한리필 고깃집의 메뉴판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해당 고깃집의 메뉴판에는 성인 기준 16,900원에 음료며 밥까지 무한 제공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 4세부터 9세까지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판 보시면 제일 아래가 문제인데 군 장병 19,900원. 이렇게 보통 성인 기준보다 3,000원 더 비싼 금액을 군 장병 이용 금액으로 적혀져 있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창 먹을 때죠. 그러니까 더 먹는다 이건데. 네. 아니 진짜 말씀대로 우리 국군 장병한테 깎아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걸 그러니까. 더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도 성인 아닌가 싶은데 저는 네. 이 기준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일부 네티즌들은요. 이 지도 앱 등을 통해서 해당 식당 어딘지 찾아내서 이 별점 테러와 함께 군 장병에게 요금을 더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다시는 안 갈 예정이다. 이런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식당 주인은요. 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한다. 군인들이 오면 1인당 5인분씩 먹는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좀 야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정은 알겠는데 이건 좀 야박했어. 3,000원을 더 받고 아니면 아예 이런 무한 제공 이런 걸 네. 안 하시는 편이 선인을 어떤가? 조금 더 올리든지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군인들한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40대가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더니 8.9년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뭐 식단만 바꿔도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 식단이나 운동 뭐 꾸준하게 실천을 한다면 건강은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건강 정보도 챙겨보셔야죠. 네. 닥터 하우스 갑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형주입니다. 이정수님,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 만약 낯선 상황에서 낯선 소리마저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저는 안락한 집으로 빨리 도망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소리가 나한테만 들린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귀 속 낯선 소리 이명입니다. 이명이라는 게 대체 정확하게 뭡니까?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귀 속 또는 머릿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증상입니다. 높은 기계음처럼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음의 높이나 소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기계음 외에도 날개가 붕붕거리는 소리, 씩씩거리는 소리, 맥박이 뛰는 소리, 휘파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라는 거죠. 아니, 남들 모르게 나만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정확하세요. 저는 퇴장인 줄 알았습니다. 이명이 심해지면 네.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 혼자만 느끼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죠.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화가 나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삶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담당하던 6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 이명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까지 앓는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흘리셨던 케이스가 있어요. 슬프네요. 근데 이 슬픈 이명이 왜 생기는 겁니까? 대부분은 난청, 즉 청력의 저하로 인해 생기는 감각신경성 이명입니다. 나머지는 귀 속 근육의 경련, 혈관의 병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죠. 많은 사람들이 난청과 이명은 전혀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육 혈관 문제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이 난청과 관련 있는 이명입니다. 청력은 멀쩡한데 이명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고음역대 난청이 있는 경우가 흔해요. 난청은 왜 이명을 유발하는 거죠?
난청으로 인해 뇌의 소리를 느끼는 청각 중추에 충분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면 뇌는 일종의 보상작용으로 소리를 채웁니다. 안 들리는 소리를 뇌에서 만들어내어 들리게 되는 것이 이명인 거죠. 이명은 귀의 문제면서 동시에 뇌의 문제거든요.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일부 사람들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소리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명에 집착하고 이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일종의 이명 네트워크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럼 전 이명이 없으니까 전 이명 네트워크가 없는 거군요. 맞아요. 이명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귀에서 불필요한 소리가 들려도 인지하지 못해요. 마치 부엌에서 냉장고 소리는 늘 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평소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명이 그 노화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인 거는 아닌가요? 땡. 노화랑 관계 없나요? 나이가 많다고 누구나 이명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서 얘기했듯 이명은 뇌의 기전과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 들어오는 소리 신호 중 쓸데없는 소리를 차단해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명이 중요하지 않은 소리 정보로 인지된다면 난청이 있더라도 이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명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적지 않죠. 통계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매년 30만 명대를 유지했고요. 지난 2021년 기준 34만 7,300명 이상의 환자가 이명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럼 치료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명 환자는 대부분 난청이 있기 때문에 청각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요. 귀 안의 근육이 경련하여 생기는 이명은 약물 치료, 보톡스 주입술, 수술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뇌에서 보상적으로 만들어진 이명을 자기장으로 억제하는 TMS 치료도 시행하고 있으며 또 보청기 등으로 청각 재활을 해 모든 주파수의 소리를 잘 듣게 하고요. 이명 소리를 상쇄시키기 위한 소리 발생기 기능도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소리는 듣지 않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적절한 소리 인식의 습관화 치료법인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예방을 하려고 해도 예방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예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난청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과도하게 이어폰을 쓰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하철같이 큰 소음 나는 환경에서 이어폰을 끼면 볼륨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소음 환경에서는 이어폰을 덜 써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고 먹먹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빨리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이명 환자는 너무 조용한 환경이 독입니다. 이명이 아닌 다른 소리에 집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볼륨의 소리에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명 환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명은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명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상담을 통해 이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전문가를 찾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이명에 대해서 원인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이형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피부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사 서명철입니다. 주제가 또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이 들수록 점점 커지는 게 있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저의 재산일까요? 저 재산. 뭔가 키는 커지는 게 아닌 것 같고. 머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머리 아닙니까, 머리? 비슷했지만 네. 땡. 아닙니까? 정답이자 이번 주제는 바로 나이 들면 얼굴이 커진다. 안면 처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제가 사실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얼굴은 지방층의 변화, 근육층의 변화, 뼈의 변형, 콜라겐의 감소, 중력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노화가 나타납니다. 이 중 핵심적인 요인이 지방층의 변화인데요. 특히 얼굴에 과도하게 쌓였던 지방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 흐르듯 처지죠. 과거 날렵했던 턱선은 점차 널쩍한 형태로 변하고요. 이게 바로 안면 처짐입니다. 이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무섭네요. 사람에 따라 노화에 의한 안면 처짐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눈밑이 꺼질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노화와 주름의 징후가 일찍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눈가인데요. 이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특히 얇아 주름이 잘 생깁니다. 또 표정을 짓거나 말하고 웃을 때 자주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르신들 눈밑이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어려도 눈밑이 꺼지는 사람들은 꽤 많고요. 이로 인해 나이보다 늙어 보이거나 다크서클이 생기며 눈밑이 어두워지고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외모 콤플렉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담당하던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평소 웃을 때 눈밑 주름으로 마음 편하게 웃지를 못하셨고 또 다른 4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 모임에 나갈 때마다 피곤해 보인다, 퀭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볼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고 제 친구들도 보면 약간 이렇게 불독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안면 처짐의 또 다른 증상은 바로 볼 처짐인데요. 나이 들면 피부 속 구조물을 지탱하면서 기둥 역할을 하는 유지인대와 Fiber Septal Network, 즉 피부 섬유 중격 네트워크라 부르는 FSN이 점차 약해집니다. 그러면 얼굴 전체가 처지기 시작하는데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무게가 무거운 볼과 턱이 더 도드라지죠. 이에 따라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넷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요. 아, 눈 꺼짐, 볼 꺼짐. 이 다음 안면 증상은 뭔가요? 흔히 이중턱이라고도 표현하는 늘어지는 턱살입니다. 노화에 따라 피부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 목 앞쪽에 활경근이라는 근육도 처지는데 그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면서 이러한 이중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턱 밑이 늘어져 보여 얼굴을 더욱 커 보이게 하고 둔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 턱 라인이 없으니 자꾸 얼굴이 커 보여 사진 찍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 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 처짐, 이 치료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특히 요즘 현대 의료계는 나라를 막론하고 비침습적 치료 혹은 최소 침습적 치료가 대세이다 보니 이런 안면 처짐 증상에 있어서도 비침습적 치료를 행할 수 있습니다. 눈밑이 꺼진 경우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필러 시술이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이는 것이 가능하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눈밑 외에도 다양한 부위에도 시술할 수 있죠. 하지만 무분별하고 과한 시술은 하지 않아야 하며 시술 전에 항상 신중하게 고민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볼과 턱의 경우는요? 볼이나 턱의 경우 무거운 지방을 최대한 줄이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구조물이나 신경이 많이 있어 비수술적 치료가 안전한 편입니다. 지방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같은 원리로 음압이 걸려서 지방층을 빨아들인 후 고주파 충격을 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지방세포를 제거하고 탄력을 주는 치료도 흔히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바늘 고주파 혹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거나 실을 이용하여 피부를 직접 당겨 올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안면 처짐 예방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분 보충을 잘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 피부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소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쇄골 위쪽에 손을 얹고 자, 안면 처짐의 정체와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서명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건강 정보 확인하셨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인천이 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사람이 인천부터 밟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는 인천으로,
인천은 세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세계를 품은 인천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전정희가 만난 사람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이 시작되는 곳, 인천. 세계와 통하는 관문도시답게 인천에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이야기를 품은 곳이 많은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 그 글로벌한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인천국제공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와, 가까이 와보니까 상당히 넓고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곳. 이 특별한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 주말엔 300~400명이 찾는다네요. 이제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문을 열었다는 이곳은 공항의 변화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죠. 공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바로 이곳 비비드 스페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세계인에게 실제와 흡사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인데요. 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드림 플라이트. 실제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직접 항공기를 색칠해 스캔하면 화면에 내가 그린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종이에 있던 비행기가 화면 속을 날아다니다니 신기하고도 새로운 경험인데요. 그림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세계 최초의 5성급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즐기는 K 콘텐츠. 우리나라의 기술력까지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곳은 공항 인근에 위치한 영종도. 서울에서 멀지 않아 바다가 보고 싶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찾기 좋은 곳이죠. 영종도에는 겨울바다를 즐기고 난 후 쌀쌀해진 몸을 녹일 수 있는 카페가 많은데요.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빵들과 널찍한 내부. 얼핏 보기엔 여느 카페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특별함을 찾을 수 있는데요. 카페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들. 모두 염전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니까 염전의 옛날과 현재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사진 속에 있네요. 예전에 그 한국 전쟁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 소금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기술자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염전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 동양 염전이었던 지역이고요. 아, 이 전체가요? 네, 맞습니다. 한때 소금을 만들어내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이곳. 지금은 어렴풋이 그 흔적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소금을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계기로 지금은 휴염전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카페가 바다 풍경을 무기로 인테리어를 할 때 이곳은 염전을 테마로 잡았다는데요. 주력 메뉴 역시 소금빵. 사장님이 이렇게 염전에 애착을 갖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체성을 좀 잃지 않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마늘을 바탕으로 한 마늘 바게트 소금빵, 그다음에 이렇게 콘치즈, 그리고 이렇게 생크림 소금빵, 이렇게 소금빵으로도 저희가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제일이었다는 인천의 염전. 비록 지금은 이곳에 염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문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고 싶습니다. 과거는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가 되는 법이죠. 누군가의 작은 노력 덕분에 인천은 더 멋진 도시가 되어갑니다. 이곳은 한방마을입니다. 한국의 러시아타운이라 불리는 곳이죠.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서 한방마을이라고 하는데요. 19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해외 이주민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에 자리를 잡고 마을을 이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방마을은 고려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방마을에서 꽤 유명한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한국 스타일로 변형한 퓨전 음식이 아닌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랍니다. 여기 음식 맛은 여기 고향에서 엄마가 만드는 음식 맛처럼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Ну, из всех ресторанов здесь более-менее вкусно, чем похоже более на домашнюю такую еду, и из-за этого я и прихожу сюд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음식으로나마 달래주는 이곳.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이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설가 전정입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음식을 고향에서 맛볼 수 있는 그대로 맛을 살리고 만들고 있어요. 인천에 온 지 20년이 다 되었다는 사장님. 그녀의 가게에선 국수부터 꼬치, 볶음밥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생김새는 조금 이국적이지만 맛과 향에서는 그다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곳 사장님은 어쩌다 한국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너는 엄마 고려인이구나. 이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엄마 본국은 어디지? 엄마 고향은 어디지? 고려인이라는 민족이 어디 살고 있지? 제가 꿈꾸는 나라로 왔는데 이거 다른 세상인가? 다른 우주라든가 아주 그런 그게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그 옛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처럼 고려인에게 인천은 꿈의 도시였답니다. 하나둘 모여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죠. 이곳에는 그리워할 때, 오고 싶을 때 자주 오잖아요. 아마 그게 바로 더불어 같이 잘 살자, 행복함을 나누자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 고려인들.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이곳의 음식.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정성 가득 담긴 음식을 조심스레 맛봅니다. 우리 한국 음식처럼 정갈하면서 또 맛있어요. 어떤 문화든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도시 인천. 국제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세계를 품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도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네, 건강 구독으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되는데요. 그에 앞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한재민 내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죠. 어제 같죠. 큰 눈이 온다는 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산간지방에는 큰 눈이 왔고 지금도 눈이 오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좀 추웠으면 눈 아닙니까? 그렇죠. 대설 역할을 오. 톡톡히 했는데 좀 있으면 또 동지예요. 네, 진짜 시간도 빠르고요. 우리가 최근에 좀 따뜻해졌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서 다음 주는 정말 북극 한파가 또 네. 몰려온다고 합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 이럴 때 신경 써야 할 건강 체크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도 시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주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는요, 소리 없는 위협 좁아진 혈관입니다. 혈관 건강, 또 그중에서도 혈관이 좁아지는 걸 좀 주의해라.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한파가 예보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겨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한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혈액의 점도도 더 진해지기 때문에 더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0.6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진 혈관으로 우리가 혈액이 공급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여름 되면 추우니까 이렇게 수축된다. 그러니까 도로로 따지면은 4차선 도로인데 2개 공사 중. 그럼 차 꽉 막히잖아 그거.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 그거. 네, 맞습니다. 이 수축된 상태의 혈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추우면 외기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는데 이 비단 혈관이 좁아지는 것뿐 아니라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전이라는 건데요. 흔히 피떡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피가 이제 뭉쳐 있는 덩어리라 좁아져 있는 혈관끼를 막게 돼서 피가 덜 가게 되는 허혈성 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허혈성 질환들은 동맥뿐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정맥에서도 양쪽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또 유념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몸이 움츠러들면서 혈관도 좁아진다. 이건 알겠는데 좁아진 혈관이 이렇게 위험하다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허혈성 질환을 말씀하셨는데 네. 허혈성 질환이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허혈성. 쉽게 얘기하면 피가 모자라다 이겁니다. 그런데 피가 모자라게 되는 게 피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도요. 뭐 어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해당 장기 쪽으로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니까 그 장기는 당연히 피가 모자라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양소와 산소도 잘 가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혈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혈전 어떤 덩어리가 혈관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려가지고 영양분이 아예 가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색전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이제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뇌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동맥에 앞서 혈전은 동맥과 정맥에 뭐 양쪽 다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혈전하면 동맥 혈전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인지도상 보면 사실 대부분이 혈전이라고 하면 동맥 혈전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보통 뭐 뇌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게 이제 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이랑 위급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혈전이라고 하면 뭐 단순히 동맥 혈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맥 혈관에도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혈전, 정맥 혈전이 있어요. 바로 이코노미 신드롬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혈전 질환인데요. 바로 이제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신부정맥 혈전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좀 이게 날씬하거나 왜소한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처럼 좀 이렇게 먹을 거 먹은 사람들은 이 비행기 타면은 특히 저가공 타면요 이게 진짜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 갈 때 되면은 아유 죽었구나 그러고 가는데 이게 혈전까지 생긴다는 그런 얘기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행기를 보면은요, 이코노미 좌석을 보면은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폭이 한 40cm 정도, 그리고 이렇게 앞뒤 간격은 한 70에서 8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은 그 움직일 공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비행기만 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운전하거나 우리가 오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오래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앉아 있게 되면 혈관이 한 번씩 이렇게 꺾이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맥 순환이 좋지 못하고 꺾인 곳을 통과하다가 혈전이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혈전 덩어리가 폐동맥으로 와서 폐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물론 빈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4,000여 회 정도, 장거리 비행을 4,000여 회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한 번이 꼭 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리 정맥에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하지 정맥류인데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 신드롬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심부 정맥 혈전증의 사실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지 정맥류입니다. 이 하지 정맥류가 있게 되면 혈관도 늘어나고 이 혈류의 흐름 속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혈전이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지 정맥류가 있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방치하다 보면 이게 자연 치유되지 않고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심부 정맥 혈전증이나 이 색전증의 발병률이 이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정맥류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다거나 혹은 내가 자주 붓는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제 비행기를 장시간 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쪽, 창가 쪽보다는 복부도 쪽에 앉으시는 게 좋고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조금 다리를 조금 운동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실 필요가 꼭 있으십니다. 네, 혈관이 좁아지면 혈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추운 겨울에 좁아진 이 혈관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지킬 비법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맛있어 보인다. 저것도 맛있어 보이긴 하네. 셋이 기분이 핫하죠. 너무 좋아. 그래. 너무 풀만 있는 거 아니야? 확실히 너무 풀만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보면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동맥경화에 안 걸린다. 하긴 뭐 기름진 음식이나 뭐 그런 거 섭취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동물성 지방이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쁘다. 그래서 채식을 늘리자 하다 보니까 이제 채식만 드시는 비건들이 많아졌잖아요. 최근에는 비건용 식재료나 비건 식단 같은 것들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좀 선택하기가 쉬워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요즘 비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너무 편향돼 있잖아요. 우리가 저 필수 영양소라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기하잖아요. 탄단지. 이거 어느 정도 섭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예요. 그거 채소만 드시는 분들은 아까 뭐지 동맥경화 이거 안 걸리는 거 맞아요? 혈관 공할 것 같은데. 저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채식주의자, 나는 건강을 위해 비건 막 엄격한데 병에 걸리겠어? 정답 나갑니다. 네. X입니다, 걸린다고? X. 대부분의 모든 의사는 채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소를 많이 먹어도 혈관 건강에 나빠질 수 있고 뭐 건강을 해친다. 이거는 채소의 배신인데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채소 3젓가락에 고기 1젓가락은 아니, 먹어야 저 치킨 먹을 때 저 무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은 풍성한 야채와 채소 그리고 좋은 과일을 드시는 게 건강한 식단인 건 맞지만 하나에 매몰돼서 내가 비건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채식만 하겠어라는 게 건강에 해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에서 그 콜레스테롤 대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간인데요. 그 우리가 오로지 동물성 그 식재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간에 적절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간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거고요. 그런 것 아니라 그냥 나는 좀 야채를 좀 많이 먹어. 그냥 채소를 좀 좋아해라는 분들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제가 젊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드세요? 저는 샐러드 엄청 좋아해요. 샐러드 어떻게 드세요? 드레싱이 요즘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중년 여성분들은 나는
너무 야채를 좋아해. 어떻게 드세요? 밥하고 국 많이라고 드세요. 이런 것들이 요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채식의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밥상은 어떻게 보면 채식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한국인의 밥상은 채식에 조금 적합하게 돼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요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 보면은 국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국 보면 거기 간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요게 간이 소금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이 짜고, 그리고 나물 반찬 이런 것들도 대개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절여 먹는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좀 짠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채식 식단 위주로 한다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짠 걸 먹거나 과도하게 탄수화물이 있는 걸 먹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혈관 건강이 좀 좋지 않다, 혹은 뭐 혈관이 좁아진다 그러면 그냥 뭐 그래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탄수화물도 혈관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제 탄수화물인데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잉여 칼로리나 이제 잉여 지방들이 많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해서 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한 통계에 따르면요, 국내 이제 채식 인구가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도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건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로 인해서 이제 채식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이제 뭐 다 각종 뭐 혈관이라든가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아졌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고기 먹고 또 많이 먹고 뒷마무리 뭐예요? 꼭 냉면 또는 공깃밥 이렇게 추가로 먹는 볶음밥 양보 못하죠. 설마 그래도 이렇게 드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채식이 조금 더 혈관에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기름진 뭐 식사를 하시고 탄수화물까지 드시는 분들보다는 이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사실 건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채소를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실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이 100ml당 이 총 콜레스테롤이 29.2mg 더 적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연구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육류 제품을 먹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완벽한 채식주의가 아니더라도 이게 한 달에 한 번 육류를 먹는 일정한 채식만 하더라도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ml당 12.5mg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식물성 식단은요, 당뇨병 발병률 감소를 시키고 비만 및 체중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학술 저널 연구에 따르면요, 채식 인구는요, 그 비만도가 13%밖에 되질 않았는데요,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3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채식주의자는 비채식주의자보다 제2형 당뇨에 걸릴 확률이 5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를 많이 챙겨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은요, 적어도 4주 동안 채식 위주를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8,385개의 연구 결과를 검토를 했더니요, 오랫동안 채식 위주로 이렇게 유지를 한 사람들은요,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 혈액의 질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연구에서 덧붙인 게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채식 위주의 식단을 병행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분들 중에 그 이유가 건강 때문이 아니라 뭐 환경이나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채식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또 섭취를 해야 하는 만큼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채식 식단을 잘 선택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사실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추산하게 되면 세계 인구의 약 22%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억 명 정도가 채식주의자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식주의자분들은 몇 가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편향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나 철분이나 비타민 B12 그리고 뭐 오메가6 뭐 이런 지방산 같은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영양분들이 사실 동물성 이런 식품에 많이 있는 반면 또 식물성 식품에는 또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제를 조금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고려한다고 하면 동물성 식품의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식주의자는요,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혈관 지킬 비법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업로드해 주세요. 샤워 후에 이것 꼭 하세요? 샤워. 아우, 겨울에. 어디야, 저기. 야. 아, 근데 좁아졌어.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샤워 후에 꼭 해야 할 이것. 요즘 건조하잖아요. 보습제 발라서. 이건 아닐 텐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딱 씻고 나오면 있잖아요. 한 잔 또. 꿀떡꿀떡. 뭐 하나 마셔줘야죠, 이게. 네.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시고 또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혈관이 이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이완돼 있으니까 찬물을 착 마시나? 그런가? 찬물인가? 그거 뜨거운 거 찬 건 생각을 안 했네. 아니면은 그거 사실 좋긴 한데 따끈한 청주 한 잔이나. 다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제가 혈관외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쉽게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을 꼭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왜냐하면 아까 혈전이라는 게 동맥에도 생길 수 있고 정맥에도 생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치발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몸에 이제 로션 같은 걸 발라줘서 종아리를 마사지를 좀 해주고 근육의 긴장도를 좀 올려주면 순환에 도움이 될 뿐더러 그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금 더 자극을 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샤워 후 꼭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프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잠자고 나서 기재개와 같은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좋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샤워 후에 콕 집어 종아리. 이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요. 우리가 보통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도 더 좋고 그리고 또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근육도 다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칭을 잘 하게 되면 하지에 그 혈액의 흐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거죠. 네,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밀라네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39명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때 다리 쪽을 한번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한 그룹은 다리, 발목, 발까지 주 5일 동안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요.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혈관 경화도 그리고 혈압 그리고 혈액 흐름을 12주 후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전신의 혈액 흐름이 향상되고 혈관 경화도는 떨어졌으며 이 혈압은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고요. 심장병과 그리고 뇌졸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칭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어떠한 개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다리 스트레칭을 5일간 꾸준히 했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좀 있었네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체의 혈액 순환은 결국에는 여러 장기,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지만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이게 다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딱 짜줬을 때 이게 사지말단 다리 끝까지도 쭉 갔다가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100이 나갔으면 사실 100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결국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쭉쭉 올라온다라는 게 크게 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장으로는 100이 나갔다가 100이 안 들어오니까 얘는 좀 모자란가 해서 더 세게 압력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혈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혈관 쪽에 쉽게 상처가 생기고 찌꺼기라든가 혈전 같은 것들이 잘 생기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먼 부위인 이 다리 이 스트레칭이나 다리 마사지만 잘해줘도 전신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리 스트레칭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자, 다음 구독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업로드 해주세요. 주말 오후 인천의 어느 한 공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좀 겨울 날씨 치고는 좀 포근해가지고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러 왔어요. 남편이랑. 우리 저기 남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맨날 밥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운동을 할 때도 떨어질 줄 모르는 부부. 한눈에 봐도 사이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다리에 힘을 줘야 돼, 다리에. 허리를 펴고 자세를 똑바로 잡고 허리를 펴 뒤로.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반대로 됐어, 반대로. 저는 말이 없는 편이고 저 사람은 잠시도 가만 안 있어. 아는 건 엄청 많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운동 노는 거밖에 안 돼. 노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틀리다니까.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남편의 트레이닝. 너무 높은데.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숙달이 돼가지고 팔에 근육에 힘이 생기면 그때는 약한 걸보다 더 센 걸 더. 힘들잖아. 힘들어 이게 운동이 되는 거야. 밀어. 할 일이 운동 안 했다는 소리거든. 남편 석근 씨가 이렇게 아내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몸이 아팠었어요. 남보면 말짱하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말짱한 몸이 아니에요. 오만 뭐 종합병원 비슷해요. 그래 이런 거라도 꾸준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부터 몸 곳곳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는 임성자 씨.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더라고요.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고지혈장 먹기 시작했고 고혈압약도 한 3년 전부터 고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격리를 맡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또 제대로 또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하루하루가 바쁜 탓에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데요. 옆에서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좀 아프신 거 좀 지켜보셨었어요? 봤죠. 근데 겉으로 표가 안 나더라고요. 겉으로 표가 안 나고 몸 말짱하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몸 상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상적인 몸이 아닌 것 같아. 서서히 나빠지는 게 눈에 서서히 쉽게 보니까 보여요.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때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부부. 그래서 운동과 더불어 요즘은 먹거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 채소는 잊지 않고 꼭 밥상에 올린답니다. 청경채가 없으니까 그냥 시금치 사주면 파란 색깔. 자, 그럼 이제 부부의 건강 밥상 구경 좀 해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그 야채 넣고 여러 가지 야채 넣고 우삼겹 넣고 이게 찜해서 먹는 거 그거 이제 간단하게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물 한 방울 없이 만드는 초간단 채소 고기찜. 배추, 숙주를 비롯한 갖가지 채소를 깔아준 다음 고기를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은근히 익혀줍니다. 또 샐러드도 매일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이거 지금 넣으시는 거 뭐예요? 이게 구기자 가루거든요. 혈관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샐러드도 가끔 가다 해 먹고 차로도 해 먹고 자주 먹고 있어요. 물은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채소 자체의 수분을 이용해서 만든 담백한 채소고기찜이 완성됐습니다. 네, 맛있게 잡수세요. 자, 식사합시다. 부부는 이렇게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고기도 간간히 먹어야 되지만은 주로 이제 채소, 과일, 단백질 좀 많은 거,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식사를 마친 후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정신 건강을 위해 가지고 나이 들어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색소폰 연습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가 취미인 남편. 오늘은 특별히 연습실에 아내를 초대했는데요. 이 제목은 두메상콘인데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렵니다. 이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라든가 이럴 때 이 바치는 곡이다. 이날을 위해 며칠간 맹연습을 했다네요. 그럼 다 같이 색소폰 연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잘했어요. 그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젊을 땐 자녀들 키우느라 또 사회생활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데요. 건강은 나도 나지만은 그 자녀들, 엄마나 아빠가 아프면은 자녀들도 그만큼 힘들거든요. 또 지금 우리 이제 손주들이 이제 뭐 대학교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그럽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야, 혈관 건강을 아주 열심히 챙기고 계신 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혈관 건강의 비책이 바로 구기자였어요. 아니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 황제가 이거를 이렇게 챙겨 먹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기자 그러면은 식재료라고만 생각하시고 뭐 구기자 차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약재로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 바로 구기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불로장생의 화신 진시황이 실질적으로 구기자를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구기자는 인삼, 하수오와 함께 동양의 3대 명약, 동양의 3대 보양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구기자는 생과를 저 봐보시면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붉은 다이아몬드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학서 신론본초경에서는 구기자는 여러 효능과 함께 부작용이 없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재뿐 아니라 구기자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두루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구기자는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데요. 구기자의 열매, 뿌리, 껍질, 그리고 순까지 모두 다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씨는 이 기름을 짜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기자는 열매 같은 경우 이게 과육이 물러서 쉽게 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냉동 보관한 다음에 분말해서 먹게 되면은 영양소의 섭취도 일정하게 될 수가 있어서 보관도 굉장히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요, 이 구기자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미란다 커라는 그 해외 유명 그 모델이 이 구기자를 마신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 BBC에서는요, 구기자가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더 많아서 슈퍼푸드이다라고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구기자에 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이 구기자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실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인데 크랜베리가 1750, 그리고 블루베리가 2400. 그런데 이 고지베리라고 불리는 구기자는요, 25,300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앞에 구기자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을 보면서 맛을 얘기 볼까요? 나누죠. 네. 아우 구수. 이 구성이 좋아요. 저는 맛있어요. 오, 진짜 구수하죠. 생긴 건 빨갛고 이래가지고 아우, 시큼할 것 구수해.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맛은 구수해요. 맛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기자가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기자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성분 첫 번째는요, 바로 베타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인 성분은요, 천연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간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요. 체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면서 독성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속 이게 지방이 착 달라붙게 되면은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해주는데요. 이 베타인은 혈관 속에 쌓이는 이 콜레스테롤을 착 달라붙어서 밖으로 빼내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구기자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몸속에 일어난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하고 이 기름을 채운 유리잔 2개와 준비를 했죠. 거기에 이제 밀가루와 구기자 분말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밀가루,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구기자 분말을 넣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죠? 자, 3분이 지나니 구기자 분말은 기름을 흡착해서 덩어리째 떨어지는데 밀가루 쪽은 기름을 흡착한 가루가 일부 떨어지긴 하지만 그 크기가 좀 차이가 좀 나죠. 저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요. 구기자의 또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구기자 속에 베타인 성분이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이와 관련된 실험 진행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식단과 함께 구기자 추출물을 동물에게 투여한 실험 결과입니다.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줄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혈관벽에 과도하게 축적된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증가하면서 동맥경화나 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이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일 후에 혈압이 183.9에서 145.4로 38.5 감소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과체중 성인들에게 이 2주간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을 때 이 에너지의 소모량이 약 10% 이제 증가하게 됐고요. 허리 둘레는 약 5.5cm 감소했다는 이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구기자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일단 좋은 구기자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구기자는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기자가 품질이 우수한 편이니까 재배된 지역을 잘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많이 먹게 되면은 복통과 설사 등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일일 권장하는 양은 일반적으로 3에서 5g 정도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혈관 건강을 위한 조언 이런 거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벌써 이제 한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급격하게 날씨 변화가 생기면 이제 혈관이 수축이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 수축과 이완이 급격하게 되면 그 미세하게 남아있는 혈관벽에 있는 혈전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방 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먹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먹는 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짠 음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찌개보다는 김칫국,
된장찌개보다는 된장국으로 드시는 걸 더 권고를 드립니다. 네.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훅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입는다고 할 때 두툼한 자켓을 생각하는데 실은 모자 그리고 목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저는 모자와 목도리를 꼭 챙기라고 이 시즌에 말씀드립니다. 그 혈관 같은 경우는 급격한 수축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겨울철에 가장 기분 나쁘게 혈관이 수축될 때가 언제냐 보면은 샤워하고 나와서 딱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는 타월 하나를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감고 나오시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이 잘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저희 우리 동네에 이제 산악회 슬로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야, 걸어야겠다. 네, 걸으면 산다. 걸어야 돼. 네. 그다음에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제 걸은 다음에는 꼭 다리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새삼 네. 알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 구독에서 오늘 혈관 건강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날이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비 그치고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에요. 맞아요. 미끄럼 사고도 있어서 아무래도 뭐 오늘부터 주말까지 어쩌면 다음 주까지도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